이건 늘 사용하는데 늘 사용하는데 깜빡했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곳 중소기업 중앙회가 친정입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사무 공간 이런 부분에 좀 회의 공간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미니 간담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벌써 한 서너 번째 이쪽으로 출근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오늘 또 이 전시 컨벤션학과 간담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코엑스나 킨텍스 또는 해외 이렇게 독일의 유명 전시에 나가셔서 여러 전시회를 서포트하고 주최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또 이 정부 관계자 귀한 시간 쪼개서 오셨는데 또 그런 쪽에서 그렇게 국내 활동하는데 서포트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2월 달에 또 이런 코로나 맞으면서 몇 개월이 지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아왔었는데 어느덧 1년이 지나고 또 오늘 이 시점에도 어느 순간 또 우리가 전시를 열 수 있을지 또 전시를 나갈 수 있을지 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전시 컨벤션 업계가 당면한 문제 상당히 또 먹먹한 이야기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나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이렇게 좀 우리 전시업계가 조금은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저도 국회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맡고 있습니다만은 또 당내 여러 가지 사회적 의를 또 다루는 을지로위원회에서 제가 또 전시 컨벤션 업계 책임 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전시 컨벤션 업계 간담회도 하고 이벤트 업계 간담회도 하고 코엑스에서 또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 넓은 코엑스에서 그 전시 공간에서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만은 그때도 간담회 하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간담회 하게 돼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작년에도 그나마 좀 이렇게 추경할 때도 좀 전시 컨벤션 이렇게 그 예산도 좀 반영을 하고 또 4차 재난지원금 이런 쪽에도 반영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종업계 내에서도 이렇게 좀 명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하실 때 전시업계가 별도의 이렇게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의견도 내시고 좀 이렇게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자꾸 이렇게 출하를 하지만은 또 현실은 그런 업계의 이야기들을 충분히 이렇게 충족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좀 많은 이야기 오늘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으실 텐데요. 우선 우리 또 귀한 시간 우리 윤은주 교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전시산업 이런 방향에 대해서 흔쾌히 발제를 맡아주셨어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그럼 교수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윤은주입니다. 오늘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의 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봤는데 직접 좌장을 봐주시는 건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투자자 숫자가 한 25,000명 정도만 잡히긴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업체부터 기타 더 포괄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지금 전시산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저희가 참가 업체를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시산업이라고 했을 때 주최자, 전시장,
지금 뭐 말씀드렸던 서비스 업체 이외에 사실은 주인공은 참가 업체입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제 뒤에 슬라이드 나오겠지만 그 무역 산업에 있어서 사실 대기업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굳이 뭐 전시회에 나와야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나오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은 인력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전시회를 수출판로로서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전시회를 코엑스랑 같이 하나 하고 있지만 그런 소상공인들이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시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시회가 개최가 되면 주변에, 전시장 주변에 있는 호텔부터 외식산업까지 이 전시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있는데 그런 비즈니스도 지금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시장이라는 건 시장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서 여기서 이제 상품을 살펴보고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저희 여기 우리 문체부 사무관님도 나오셨지만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행사를 지역에서 개최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과 도시 마케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시회는 국내 전시회가 뭐 2019년에 한 625개 개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던 전시회 개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고 전시회가 계속 개최되면서 참가 업체나 참가자 숫자도 그냥 꾸준히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뭐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 꾸준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시장 운영자 협회에서도 오셨고 다 나오셨는데 국내에 15개의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뭐 기사 같은 데 보면 왜 자꾸 센터를 짓냐, 왜 자꾸 확장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터는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최되고 있는 그 안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시회 자체가 그것도 사업인데 확장할 수밖에 없겠죠. 성장하는 전시회 같은 경우엔 기존의 전시장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전시회가 계속 개최되려면 뭐 여기서 개최했다가 더 이상 여기 수용 못하니까 난 딴 데로 가서 더 큰 데 가야지. 이렇게 전시회라는 습성 자체가 그렇게 운영되지는 전시회는 일정 주간 같은 기간에 같은 장소에서 항상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모든 대륙에서 전시 그 센터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 이 중에 여기 보시면 여기 상해에 2016년에 새로 개장한 그 상해 NUCC 센터입니다. 상해에는 7개의 전문 컨벤션 센터가 있습니다. 상해 안에만. 그중에 이 센터는 사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전시장 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1등인데 40만 스퀘어미터입니다. 요 꽃잎 하나가 10만 스퀘어미터씩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면적을 갖고 있는데 국내 전시장 면적을 살펴보면 여기 저희 한국 내에 있는 전체 전시장 면적이 38만 7천 스퀘어미터입니다. 중국의 전시장 하나 면적보다도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합쳤을 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세계 100대 전시장 보고서를 지금 발간을 했습니다. 기준을 잡고 전 세계 그 전시장 면적으로 가장 큰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시장 킨텍스입니다. 킨텍스 몇 위 정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킨텍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100위까지 안에. 61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38만 스퀘어미터의 전시장들도 현재는 지금 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적자를 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최자들도 상당히 힘들지만 이 전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운영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까지 우리가 전시 산업에 대한 정책 어떤 지원이 있었나라고 살펴보면 사실은 이 지렛대가 완전히 더 이렇게 높은 각도를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전시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해외 전시 위주의 정책이 많았습니다. 해외 전시 물론 해외 전시도 중요하죠. 해외 전시에 우리 업체가 직접 나가서 물건을 보여줘서 수출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가보신 분들 여기 다 나가보셨을 거예요. 국가관, 인터내셔널 파빌리온 안에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국가관으로 구성된 나라들의 품목들이 와장창 다 짬뽕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가보시면 큰 규모의 그런 대형 전시회 같은 경우엔 품목별 카테고리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카테고리관에는 못 들어가고 국가관에 대부분 다 몰려 있죠. 국가관에 들어가면 국가관 구성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아시아 국가 위주의 국가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바이어가 그러면 일반 카테고리에 있는 그런 만큼 그 바이어들이 글로 오느냐? 바이어가 그 전시회 다 보고 상담하고 바쁜데 국가관까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카테고리 간에 대표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는 여전히 해외 전시 참가 지원에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던 그 사업에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 사실 민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 전시회를 뭐 꾸준히 나가서 성과를 보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 해외 전시 저런 예산이 해마다 들어갔었는데 해외 전시회 참가에 대한 성과 평가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국가 간 형태의 단체 간의 효과성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해외 전시회를 나가기 전에 모든 전시회는 나가기 전에 참가 업체가 사전에 자기들의 만날 바이어를 사전에 접촉을 해서 내가 이번에 전시회 나가니까 여기 와서 나를 만나라 라는 형태로 구성이 돼야지 그게 효과성이 나타납니다. 그냥 국가가 나한테 지원해 주니까 항공료도 주고 부스도 제작해 주고 다 주니까 나는 맨몸으로 가서 구경하면 좋겠다. 하루 종일 그냥 부스에 앉아있다 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해외 전시회 참가 성과를 위한 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트라에서도 많이 하고 계시고 진흥회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하고, 진흥회는 주로 주최자 대상 교육이긴 한데 그런 교육 자체가 좀 더 실질적인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가 그렇게 됐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라는 건 수출의 어떤 가장 중소기업의 수출에 있어서의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툴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전시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다 막혀 있는 그런 어려움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업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은 4차 산업혁명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기술이 정말 많이 도입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저희 업계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기술에 대한 수용, 그 부분에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세대가 바뀌었다는 부분들도 저희가 인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지금 들어와 있고 모든 것들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이 상황 속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데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전시회랑 같이 하겠다 하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전시회는 그 업종의 가장 대표 전시회하고만 하겠다라는 또 의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 2020년에 전시산업 피해 이런 내용은 뭐 이미 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537건이 개최되기로 했었다가 249건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한 288건 정도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예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그 진흥회에서 작년에 이제 피해 상황에 대해서 규모를 파악하시면서 전시회 한 건당 68.5억 정도로 예상 매출액을 산출을 했을 때 피해 추산액이 한 1조 7천억 정도가 되지 않나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 금액이 단순히 뭐 주최자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영역의 사람들이 그 매출액에 대한 비중을 나눠봤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주최자뿐만 아니라 시설, 디자인, 설치,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모두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시 면적도 당연히 감소했습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어려운 상황이죠. 전시장을 운영하지도 못하고, 원래 서울이나 경기권보다는 전시장의 개최 건수도 적었었는데 그나마도 개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에 있고, 이게 뭐 저희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지하철보다도 사실 안전하다. 아침에 출근철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전히 다 다다다닥 붙어갖고
지하철 한 량 한 량을 꽉꽉 채우고 있는데 전시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신 그 절차보다도 훨씬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도 한 건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를 개최하면 안 된다. 뭐 심지어 얼마 전에 나온 뭐 그 시 각 지자체별로는 호텔에서 식사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결혼식에 참가한 사람은 밥을 먹어도 되고 행사에 참가한 사람은 밥을 먹지 말라는 건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전시회가 개최할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상당히 많이 대체가 돼서 사실 컨벤션 업계는 전시 업계보다는 조금 대처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전시회는 이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에 주최자의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간 전시 주최자들은 사실은 온라인 전환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온라인 전시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그 상황 속에 작년에 개최되었던 온라인 전시회는 전부 다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만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개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온라인 전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플랫폼 구축, 그러니까 온라인을 우리가 뭐 그 플랫폼 구축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 구축비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참가 업체들의 물건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참가 업체는 대기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여기다 올릴 수 있는 컨텐츠를 갖고 있지 못해요. 해외 전시에 지금까지 작년까지 개최됐던 해외 전시에도 나가보시면 각 개별 부스가 나왔던 뭐 단체관으로 나왔던 영문 브로셔조차 없는 업체도 사실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그들한테 플랫폼에 올릴 컨텐츠를 만들라. 니네 돈 들여갖고 그것까지 전시 주최자가 다 만들어주기에는 사실은 비용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참가 업체들, 중소기업 참가 업체들의 저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서 플랫폼은 민간 전시 주최사가 됐던 어디서 이렇게 뭐 만들되 올릴 수 있는 컨텐츠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결론 부분의 정책은 저희 학교의 황희건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격주로 매주 토요일마다 콜로키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콜로키움에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먼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계도 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이 시점에 우리 업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고 여기에 편승해서 가야죠. 이걸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밸류에 대한 부분들을 업계는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외 전시회에만 그렇게 큰 액수를 지원할 게 아니라 현재 코로나 상황은 해외 나가는 것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뭐 지금 온라인 전시 상담 뭐 다 하고 계시는데 실제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게 뭐 신문에는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걸 열고는 있지만 실제 여기서 계약이 만들어지거나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는 국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해서 국내 바이어들, 뭐 국내 셀러들이 서로 만나는 자리들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온라인 전시 플랫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산자부에서 지금 5차까지 했나요? 그 산업별 대표 전시회들에 대해서는 플랫폼 구축 비용을 상당히 많이 개별 전시회 건으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셨고 민간 전시회도 몇 건을 이제 뽑으셔갖고 그 선별을 하셔갖고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분들이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혼돈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건 그냥 홈페이지가 아니거든요. 홈페이지의 모양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안에서 서로 간에 바이어 셀러가 다 만나고 해외 바이어들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가 쌓이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홈페이지 형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냥 아니면 화려한 비주얼라이징 되어 있는 그래픽, 3D 그래픽으로 부스별로 막 기능이 막 돌아가는. 해외 요새 온라인 플랫폼 보시면 아시겠지만 3D로 디자인하는 전시 부스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져요, 홈페이지 자체가. 그러면 로딩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해외 유명한 온라인 전시회 다 들어가서 보시면 그런 형태를 구현하는 전시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시회는 유독 3D 그래픽을 막 화려하게 넣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소규모 주최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시 산업은 정말 큰 빅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우리 전시 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단순 개인정보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어떤 이 상거래 활동이라든지 전시장에 들어와서의 어떤 행동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전시장에서 나와 있는 산업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 내용을 갖고 그 산업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그 수준까지 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은 센터에 대한 어떤 센서들이 센터에서 빅데이터를 바로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로 센터에 대한 지원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인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건 뭐 로봇 시켜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처럼 뭐 자동화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전문 인력을 결국은 양성해야 되는데, 이 전문 인력 양성, 우리가 이렇게 문체부 사무관이 나와주셨지만 저 이 부분은 산자부랑 문체부랑 정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전문 인력 양성에 엄청난 돈을 부어주세요. 뭐 자격증도 문체부가 먼저 만들어주겠다 하셔서 국가 자격증도 만들었고, 정말 다양한 산업 교육을 업계 종사자, CEO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심 있어 할 대학생까지 만들어주고 온라인 교육원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산자부 측에서도 전시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인력이 결국은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결국 여기서 저희가 준비해야지 움츠렸다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그나마 우리 경제가 조금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수출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조금 이렇게 내수 침체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수출 분야 중에서 대기업 수출에 비해서 중소기업 수출이 상당히 선방했다. 거의 우리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한 2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나마 감소하지 않고 거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온라인 수출, 지금 아까 온라인 전시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온라인 분야의 이러한 분야에서 대부분 이쪽을 담당하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오프라인상의 해외 전시회 못하고 또 국내 전시회 개최하지 못한 부분을 온라인 전시회로 대체함으로 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우리 중소기업 수출이 선방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온라인 수출은 오프라인 수출에 비해서 여기 전시에 관계되신 분들의 기여도나 이런 부분을 조금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발제자 교수님께서 온라인 수출에 이렇게 또 온라인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좀 지원책 부분도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다 강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또 아울러서 해외 전시에 이렇게 참여도 참 중요하죠. 그게 우리 또 수출 진작이라든지 우리 전시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기의 해외 글로벌 경쟁력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또 이제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내 전시회 부분도 좀 들여다보고, 그게 또 해외 바이어 초청해서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해외 전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과의 네트워킹 이런 속에서 우리가 수출 증진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기회가 또 국내 전시회가 상당히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산업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업종별 전시회라든지 국내 전시회가 해외 바이어 초청했을 때 그런 부분이 수출을 도모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전시회,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문 인력 양성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우리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또 전시산업진흥회에서도 나름대로 그쪽에 또 어젠다를 가지고 전문 인력 양성에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은 이제 참고하시고요. 일단은 오늘 그 전산업진흥회, 운영자협회, 주최자협회, 또 다양한 또 디자인, 서비스협회 이런 관계자들이 오셨고 또 이 전시산업을 총괄하는 우리 산업통상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를 허락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누가 제약하는 주제는 전혀 없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 지하철이 오늘부터 정상 운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윤은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전시장은 지하철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층고가 12층, 12m 이상이고 어떤 데는 15m 정도 되고 작년에 288건의 이제 전시를 진행을 하면서 단 한 건의 감염 사고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전시를 운영하시는 우리 16개 운영자들이 정말 전시 주최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각별하게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프로세스를 정말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왜냐하면 단 한 건의 사고는 그야말로 그 전시장 폐쇄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써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그 288건 중에 코엑스가 80건을 하셨고요. 근데 코엑스 저는 반 이상 하셨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좀 적게 하셨네요. 저희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와이스의 산업계에 계신 대전에 있는 여러 업체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제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 매출이 마이너스 95%랍니다. 자기 정말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데 왜 전시하시는 분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케어해 주면서 왜 전시하시는 분들이나 관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각지대에 누워 있는 걸 방치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그게 너무 좀 궁금합니다.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좀 세게 얘기해도 되나? 그걸 좀 왜 방치를 하시나? 그리고 그 지역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왜냐면 전시회 한 10,000명 정도 오시면요, 그 인근의 호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도우미 하시는 그런 업체나 전시 조명하시는 업체나 그다음에 뭐 오디오 뭐 이런 거, 무대 이런 거 하시는 업체들 한번 그런 경제 파급 입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근데 공공에서 작년에 지금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수출이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 어떤 그나마 견인차 역할을 했는데, 공공이 지금 민간의 경제 기여 유발 사실 좀 꺼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공공에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시회 취소하지 말고 해 주셔야죠. 같이 위험 부담하고, 저희 전시장 운영자 협회도 하고 전시 주최자 협회에서도 위험 부담하면서 이렇게 일을 악물고 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나 공공기관의 전시회부터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소하지 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혹시 제가 숫자를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취소한 대부분의 전시가 공공 쪽에서, 정부 쪽에서 하던 전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은 용감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부터 베이비페어 또 하더라고요. 대전에 있는 업체가 또 나서서.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애 낳는 여자분들은 정말 애국자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위한 행사 저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좀 더 용기를 갖고 공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주최하는 전시회만이라도 좀 저희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방역 이런 거 철저하게 할 테니까 좀 믿어주시고 좀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저기 말씀 중에 어쨌든 지난해 뭐 다른 데 비해서 워낙 뭐 전시회와 방역을 철저히 하고 뭐 그러한데 감염 사고 단 한 건도 없었던 그런 전시회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의 정부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절대적으로 뭐 지원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단 말씀. 특히 전시 관련 업종, 그 다음에 여행 관련 업종. 그래서 요지는 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고 하는 이런 전시에 제발 좀 취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전시회. 그렇지만은 어쨌든 정부나 공공기관도 우리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전시 주최자협회 이승훈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이승훈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김경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정부, 우리 특히 산업부의 무역진흥과 김대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 부처 우리 과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미리 좀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자료를 페이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이 코로나 시대가 과연 우리 전시업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까 우리 윤은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것에 좀 많은 부분이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을 위한 그런 중요한 중소기업의 마케팅, 수출 마케팅 수단인데 해외가 막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역으로 국내에서 활류를 충분히 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전 전시업을 제가 20년을 했고, 세계 1위 뭐 리드 익시비션, 2위 인포마 이런 그런 주최자의 한국 파트너로 제가 일을 하고 해외 전시도 제가 다녀온 게 한 300번이 넘습니다. 한국관도 80번 이상 했습니다. 예, 또 국내 전시 주최도 하고요. 정부 행사 대행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하다 보니까 좀 보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저는 우리 국내 전시 산업이 무역 전시회화되고 국제화되는데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국내 전시회 발전의 새로운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지금 해외 유명 전시회들이 좀 열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개최도 온라인으로 열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국내 참가 업체들이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온라인 전시회를 해외 거를 좀 여러 번 해보니까 너무 성과가 없다. 예. 외국 주최자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외국 전시회일수록 주최자가 하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딱 리징만 해줍니다. 나머지는 참가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예. 국내 전시 주최자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DB까지 막 우리가 막 세팅해주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들은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전시회를 만들어도 해주는 게 아무것도 그냥 플랫폼 딱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성과가 없을 수밖에요.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만들면 가서 뭐 바이어도 찾아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적인 노력을 코트라에서도 하고 중개중앙에서도 하고 또 업체들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선진국에 있는 대형 전시회들이 상당히 일시적으로 좀 쇠퇴하고 있고 회복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우리 국내에 수출해야 되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다 뭐 하고 있냐면 온라인 커머스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과가 있느냐? 아니요, 그분들도 비대면 하니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성과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요. 물론 성과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새로운 걸 갈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올해 봄에부터 열리는 전시회 보면은 갑자기 참가업체가 급증했습니다. 참관객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2019년도 거의 육박한 수준으로 지금 올해 봄에 전시회들이 열리고 있거든요. 제가 주말마다 전시장에 가보면요. 진짜 관람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전시회 발전에 좀 상당한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국내 전시회를 어떻게 무역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일단은 좀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한국관이 좀 많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트라 한국관이 뭐 올해도 벌써 상반기에 몇십 개가 취소됐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그냥 온라인 전시회화 시키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그거보다는 업종별로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여는 것이 좀 어떨까. 예, 그래서
그냥 온라인 전시회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우리 한국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수출 상담회로 개최를 해서 해외에 직접 샘플도 좀 발송하고 그런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그냥 온라인 전시회에 해외 주최자들이 하는 온라인 전시회에다가 한국 업체에 나가고 돈 한 개 업체당 뭐 몇백만 원씩 지원해 준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걸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가 이건 이제 중기부와 함께 해당되는 것인데 수출 바우처를 지금 산업부와 중기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내 전시회에 이 수출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전시회는 국제 인증 전시회에만 수출 바우처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인증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보통 1년, 2년 단위로. 그러니까 현재 전시회들이 발전하고 있는 그런 소위 말하면 리얼타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1년, 2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인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데 좀 최근에 우리 국내 전시회들이 생존의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온라인 전시회와 오프라인 전시회를 동시에 하면서 온라인으로 수출 상담회를 도입하는 그 전시들이 갑자기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제 전시회들을 참가업체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참가업체들이 요구를 하냐면 수출 바우처를 쓰겠다고 해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8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교육 전시회가 있는데 업체들이 나 수출 바우처 갖고 있는데 쓸 수 있게 좀 해달라. 근데 저희 전시회는 국내 인증 전시회라서 쓸 수는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시회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해서 참가업체들이 어차피 수출 바우처 가지고 있고 해외 전시회 쓸 수 없고 해봐야 뭐 온라인 전시회 홈페이지 만들고 동영상 만들고 이러고 있는데 그 아까운 비용을 차라리 좀 더 수출에 효과적인 전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어떻겠는가 그렇게 좀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온라인 전시회 플랫폼, 공통 플랫폼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산업부에서 지금 여러 개 이제 이렇게 품목별로 하시는 거 굉장히 뭐 좋은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국내 전시회가 지금 많은 전시회들이 있고 지금 600건 이상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 주최자들이 좀 전마다 온라인 플랫폼을 따로따로 만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비용 낭비고 예, 국가적으로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차라리 빨리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저희가 그래서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도 드려서 우리 또 김경만 의원님께서 10억 추경에 또 아마 10억이 아마 뭐 이렇게 예산 뭐 증액도 시켜주셨지만 결국은 통과가 안 됐거든요. 지금 상당히 당면 과제입니다. 해서 지금 뭐 코트라이더 예산이 많이 있고 산업부에도 다른 예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몇 억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한 번이라도 한번 고려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어쨌든 이제 해외 바이어들이 또 입국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당장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하반기 이후에 뭐 백신 여권이라든지 또는 뭐 지정 호텔과 전시장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가격리 면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케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해외 전시회 효율화 방안을 좀 건의드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주최자 협회 회원들로부터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정리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해외 한국관들이 많이 취소되니까 상당히 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개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좀 한국관 여러 개를 다 뭉쳐서 크게 하자. 베트남만 보더라도 1년에 12개가 열리고 중국만 보더라도 한 30개 정도가 열리고 있는데 중소기업 중앙에 지원하는 것과 산업부 코트에서 지원하는 걸 딱 합치면요. 그걸 그냥 한 방에 열자. 우리 한국 업체들이 주도해서 한국 상품 종합전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 업체들이 직접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하이브리드로 해서 현지에 물건을 보내고 부스 만들고 다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 있지 않겠느냐. 이 목소리가 해외 전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정부 주도가 아닌 좀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민간은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생존의 시대니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부에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발제하실 때 빅데이터 도입 말씀하셨는데 이거 사실 좀 당근이 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상당히 좀 우리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고 제가 VC나 AC 이런 캐피탈들, 벤처 캐피탈들 만나보면은 여기서 전시산업의 모멘텀에 성장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투자의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 빅데이터화거든요. 전시장에는 어마어마한 신제품들이 나오고 또 새로운 제품들이 소개되고 있고 또 상업체끼리 거래를 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이 다 트래픽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 트래픽을 데이터화 형식시켜도 엄청난 것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살아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데이터의 가치를 얘기할 때 온라인에서 얻어진 데이터를 1이라고 했을 때 전시장에서 데이터를 얻어진 것을 제가 데이터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5에서 10 정도의 가치가 있다. 5배에서 10배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전 시장에 있는 살아있는 산업 데이터를 데이터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근이 좀 필요한데 이런 부분을 저는 좀 2022년도에 뭔가 정부 지원 사업, 육성 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화 사업도 한번 든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인력 양성 말씀하셨는데 토론이가 조금 이제 그 부분에 커멘트를 드리자면 이제 우리 전시 기획사가 아니고 이제는 앞으로 마케팅 전문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들이 많이 좀 필요한데 실제로 저희도 전시를 하면서 온라인 커머스도 접목시키고 창업체 요구에 의해서요. 오토도 해야 돼요. 창업체 요구에 의해서. 그래야지 우리 고객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교육 양성이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의 지원이 정말 절실하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산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운영자협회 우리 고경윤 대표님께서 이거 말씀을 좀 하나 좀 하시려다 못 하신 것 같아서 대신 말씀드리면 전시장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시장 운영자들도 전부 다 대부분 지자체의 예산 지원을 받겠다 보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세금 감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시적으로 보유세라든지 예, 그리고 또 뭐 교통유발 부담금이 같은 게 제가 알기로는 코엑스 같은 경우 몇십억 정도 낼걸요, 아마 교통요금 부담금. 그런데 지금 사실 전시회가 별로 작년에 열리지 않아서 사람들도 오지 않았는데 교통요금 부담금을 그냥 냈다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좀 한시적으로 좀, 예, 뭐 국회에서 입법을 한던가 아니면 뭐 제국된 이건 국무회의에서 조례 하나만 만들어도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신다면 또 전시산업계 좋은 또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갈 것 같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전시장에 세금 감면되면 전시장에서 아마 주최자들한테 임대료 감면하든지 뭐 어쨌든 서로 상생의 정책을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우리 회장님 계시고 우리 진행회장님 계신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건 누가 아까 킨텍스나 경기도나 이쪽에서 지금 말씀하신 전시장 관련해 세제 관련 예.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건 좀 누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부 이제 나중에 말씀하실 때 우리 운영자협회에서 정부나 공공기관 정상적인 그 전시회 발주 관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이승훈 회장 쪽에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전시에 연계해서 온라인 수출 상담회 같은 걸 좀 이렇게 자꾸 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출 바우처 지금 해외 전시회로 활용할 수가 있는 해외 전시에 실질적으로 못 가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아까 국내 전시회 개최라든지 지원의 필요성을 아까 우리 고경건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 국내 전시회 부분을 수출 바우처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실제로 수출 바우처가 홈페이지라는 동영상 제작 이런 쪽만 활용되고 있는데 국내 전시에 이렇게 활용이 된다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산업부에서 업종별 대표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할 때마다 그것 이외에 우리 개별 주최자별로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개발한다고 해서 일종의 우리 난립하듯이 좀 경쟁력이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업종별이라든 이런 대표 플랫폼 이것들을 좀 널리 확산하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빅데이터 부분은 개별 주최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마 코트라나 전시를 오거나이즈하는 주관 이런 관리단체 이런 쪽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축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정도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디자인 설치 쪽은 또 주최자 쪽하고 조금 다르게 온도차가 더 맞습니다. 소외된 집단일 것 같은데 예. 우리 양원석 회장님 말씀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한국 전시 디자인 설치협회 양석 회장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경만 의원님과 정보관제 참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시간이 토론이니까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있으니까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고 답변을 좀 듣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희 협회에 대한 의견이죠. 저희 협회에 대한 의견은 크게 한 3가지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월 29일 날 버팀목 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도 잠깐의 숨통이라도 좀 임대료라도 좀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 5항에 보면 전시 사업자에 저희 전시 디자인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원금은 저희는 100만 원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개의 행정이 이게 엇갈려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나온 평가로는 100만 원 업체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전시업체거든요. 발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불구하고 100만 원만 받아가라고 하니까 협회가 일을 못합니다. 지금 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지금 공문을 보면 4월 달 말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회원사들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드렸더니 4월 26일쯤인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확인서를 주시면 해당을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구두상 답변이라서 이거에 대한 개런티는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확인서 발급을 좀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외되지 않게끔 이게 뭐 사실은 큰 데미지의 작은 성인인데요, 사실은. 거기에서 소외된다라는 게 더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같이 우리가 전시산업발전법이라는 걸 만들고 함께 일을 하는 우리 업종인데 불구하고 이게 배제돼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저희 그 전시장 운영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우리 내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전시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내건축 면허를 요구하게 되다 보니까 국토부에 지금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감소되면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3월 31일자로 신청이 끝났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행정 절차에 의해서 지자체로 7월 달에 내려갑니다. 7월 달에 되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전시장 운영장이나 뭐 주최자나 모두 예상하고 있는 게 7월부터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할 사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영업정지를 당해서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영업정지가 상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산자부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유권 해석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서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7월 달에 전시가 시작됐다. 그럴 때 다 영업정지가 다는 아니겠습니다. 일부 업체들만 일을 하고 대다수의 업체들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안건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작년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김경만 의원님도 노력해 주셔서 예산 증액도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예산이 한 60억 정도 저희 업계로 내려왔는데 사실은 저희 디자인 설치업이라는 게 여기 전시를 잘 아시지만 기본 부스와 독립 부스로 크게 업종이 나눠집니다. 기본 부스는 주최자가 한 업체를 지정하는 오피셜 지정 업체 한 군데가 거의 공사를 하고요. 독립 부스는 거기에 참가 업체를 개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섬세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참가 업체한테 돈을 참가 비용으로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저희한테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업종의 한 업체만 한 전시에 한 업체만 해당이 되는 그런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업체들이 대다수가 그 지원금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지내고 있고 영업정지에 대한 또 7월 달이면 영업정지에 대한 불안감을 지내고 있고 전시회가 지금 5월 중순에 열리기로 한 ENX에서 주최자 ENX에서 열리기로 한 코바 전시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전시들이 계속 취소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 조금 더 세밀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외되지 않고 여기에 같이 전시의 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 디자인 설치업이란 게 네네. 예를 들어 코엑스에서 예를 들어 플라스틱 전시회가 열린다 그러면 전시 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설치하는 장치업을 맞습니다. 말씀하는 거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업종은 719개 진흥회에서 2019년 자료를 발췌한 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면 저희 업계 719개 정도 업체가 있고요. 이 719개 업체 이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진흥회 통계상 719개고 저희가 진흥회 통계상 매출 2019년 저희 업계 매출이 1조 2,300억입니다. 1조 2,300억이 저희 업계인데 아까 윤은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27.7%를 뺀 72.7%가 날라갔습니다. 작년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면허 정지도 돼야 되고 매출도 70% 이상 감소됐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 전환이 되고 있는데 온라인 전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업계들은.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노력을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커리큘럼도 진흥회와 같이 만들어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협회 자체도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되게 많아요. VR 쪽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는 비용들이 상당히 작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 산자부나 이런 중후관처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좀 온라인 하이브리드 시대를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의 우리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 그리고 입찰을 지금 띄우게 되면 IT 회사들이 다 따갑니다. 왜냐하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온라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정부관차에서는 그렇게 발주하실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전문화된 전시 전문가 디자이너들이 들어가면 어차피 그들이 받아서 저희한테 외주를 주면 좋은데 저희한테 외주 안 내려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 뭐 프리를 쓰든 어떻게든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온라인으로 가는 게 저희한테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교육의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조 2,300억이지 뭐 작은 규모의 시장은 아닙니다. 온라인 전시회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온라인 전시회 이쪽에 실제로 오프라인 전시회는 장치 주최자로 참여를 하는데 온라인 전시 부분에서는 소외된다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전시산업발전법에서는 전시업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재난지원금 할 때는 전시 디자인 설치업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지금같이 예를 들어 250만 원 지급받는 업종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100만 원 지급 분류 업종으로 해당이 되고 맞습니다. 추경에서도 사실상 작년에 별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씀이시고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전시장 등록할 때 네. 그 실내 건축 면허를 같이 첨부해서 네. 국토부에 등록을 합니까? 국토부에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실내 건축 면허를 사실은 전시장에서 요구를 합니다. 네. 전시장에서 이거를 설치할 때 실내 건축 면허로 아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게 내부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내부적으로 전시장에서 이거를 실내 건축 면허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취득을 하지 저희는 그걸 취득을 해갖고 어디다 등록을 전시장에 등록하기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전시장 등록하는데 이렇게 코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제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 국토부에서 왜 취소가 된다고요? 면허가 이제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면 네. 국토부에서는 이 실내 건축 면허가 이제 그 취소를 시킵니다. 1년 아니 단위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지금 이건 뭐 어느 특정 업종의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감소하는 것은 뭐 전시업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공이 같이 해당되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금융위원장하고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특히나 제기되는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로 해서 대부분의 다 기업들이 매출이 감소했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신용등급 평가할 때 매출이 감소하면은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낮아지게 되면 대출 한도라든지 또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맞습니다. 현상인데 이건 개별 업종의 잘못이 아니고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도록 맞습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모든 업계의 공통된 사항이고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각별하게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그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해서 그 실내 건축 면허업을 취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건 조금 대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감사합니다. 그건 일단 문제의식을 알았으니까 네네. 그 부분하고 특히 아까 말했던 그 세제 부분, 네. 그 부분 별도 좀 오딩된 것을 주시면 그건 또 별도의 문제 제기를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의원님 그거는 제가 일단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그러시죠. 국토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게 11월까지 결정이 되는데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해야지 이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지 영업정지에 들어가는 거고
당장 영업 중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쯤 이제 연말쯤 코로나 상황 봐서 적절히 고려할 거고 지금 협의 중이고 국토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당장 이제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문제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국토부 그 부칙에 뭐 굉장히 많은 업종별로 이렇게 자격 기준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에만 예외를 두기가 어려워서 저쪽에서 지금 조사를 유예하고 있는 중이라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건 각별히 저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식에 관한 선이니까 네네. 우리가 저기 산업부에서 네네. 이런 저기 그 전시 업종을 담당하는 총괄 부서로서 네네. 그런 저게 실내 건축 면허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네네. 당연히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만 업계 입장에서 봤을 때 예측 네. 가능성, 네네. 당장에 이렇게 실내 건축 면허 만기가 도래하는데 자꾸 어느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결정을 네네. 해준다. 그러다 보면은 내 기간이 만료가 되거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측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좀 절박성을 알고 네. 각각의 사업자들의 만료 기간이 틀리기 때문에 네네. 좀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 대출 만기나 이자 상환 유예 부분을 금년 3월 달에서 9월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일괄해서 전 금융기관에 연장을 했듯이 이 부분도 그렇게 딱 내려가야 된다 이거지. 국토부가 좀 그런 재난지원금만 지급하고 이게 뭐 산업부나 중기부만의 일이 아니고 이쪽 업종의 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줘서 그래도 매출 감소한 것도 서러운데 이로 인해서 그 등록업 업무가 취소된다는 거 이건 뭐 앞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맞습니다. 똑같으니까 더 눈물이 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좀 감사합니다. 절박성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은 우리 이영진 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시서비스업협회 이영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왔는데요. 뭐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약간 아쉬운 점이 이런 자리가 왜 코로나였을 때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의원님이 안 계신 우리 업종의 모든 분들하고 이런 자리가 계속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요. 일단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온도차 부분에선 전시장, 주최자, 디자인 설치협회, 서비스업협회 회원사들이 온도차가 제일 낮은 업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한 5천 거의 6천억 정도의 매출이 감소가 됐고요. 한 8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 업종은 주최자 디자인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그러니까 한 18개 업종이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그다음에 고용 인원은 한 3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단기 인력으로 연 한 30만 명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대부분의 한 50%의 업체들이 5억 미만의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 죽는 소리는 워낙 많이 하니까 저는 오늘은 죽는 소리보다는 좀 이렇게 발전 방안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윤은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시장이 계속 늘어나야 되고, 발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작년이 우리 전시산업 50년사라고 해서 전시산업 50년사 책자도 발견을 하고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35년 정도 전시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제일 아쉬운 점이 전시장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정말 좋은 전시가 생기는 게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에 계신 산자부나 여기 코트라나 뭐 다들 나와 계시지만 정부 지원금을 정확히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전 세계 전시장의 80%를 다녀봤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뭐 발전 국가인 독일이나 이런 전시회를 보면
전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전시회가 발전이 돼서 전시장이 커진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전시장을 먼저 키우고 그다음에 전시회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집중적인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목적으로서 많은 전시회에 많은 업체를 데리고 해외 전시회를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산업에 의한 그런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해서 그 업체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의가 좀 자주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많은 자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짧게 그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전시회가 열려야 됩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의도니까 여의도의 H백화점에 대해서 방송에서 크게 나와서 다 보셨을 겁니다. 백화점도 그런 상황에서 열리고 있거든요. 뭐 필요시설이라고 해서 열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전시장도 필요시설이라고 보거든요. 전시회는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시회를 열릴 수 있게 좀 많은 분들이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뭐 버팀목 안 주셔도 됩니다. 전시회만 열릴 수 있다면. 뭐 버팀목 250만 원, 100만 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시회만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안 주셔도 됩니다. 그 자금으로 버팀목 주시는 자금으로 전시회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버팀목 자금 안 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지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최저가 낙찰. 우리나라만 있는 관행 아닌가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협단체, 기관만이라도 최저가 낙찰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저희한테 왜 디자인 설치협회나 서비스협회는 영세하냐? 왜 소상공인이 많으냐? 그거는 정부에서 최저가 낙찰을 하시는 바람에 더 이상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가 낙찰을 하시더라도 매일 제일 밑에 있는 최저가를 뺀 최저가 낙찰을 해주시면 좀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꼭 해야 되는 얘기라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산자부에 계신 분들 뭐 정말 고생 많으신 거 압니다. 그리고 뭐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의해서 모든 국민한테 동일하게 어떤 도움을 못 주시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 정말 압니다. 뭐 얼마나 바쁘신데 여기까지 와주신 것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합니다만 전시장이나 주최자 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 설치협회, 서비스협회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전시만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 자생력 있게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어렵지만 살아왔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만 열린다면은 더 이상 뭐 저희가 바랄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화점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 행사를 하는 것처럼 저희도 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아마 전시 주최자 협회나 이런 쪽에서 오늘 이 간담회 많은 또 이 분야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참석을 희망하시고 그러셨는데 조금 시간적인 제약 이런 거 있고 전시 쪽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좀 그 제한을 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5분의 이제 어깨의 이런 절절한 입장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 다 나오셨고 또 관련 기관에서도 오셨는데 먼저 코트라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나 명함이 없어. 전시산업진흥회
전시산업진흥회 아까 이동원 회장이 이동원 회장이 말씀 안 하셨구나. 그럼 먼저 말씀 듣고 코트라 이렇게 하시죠. 예. 예, 전시산업진흥회를 맡고 있는 이동원입니다.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김경만 위원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그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던 이 네 단체를 포괄하는 진흥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아주 절실하게 듣고 있고 해결책을 늘 마련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두세 가지 요청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예산인데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러나 적정 예산을 저희는 어떤 수치에 근거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내 전시회는 앞에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꼭 필요한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살펴보니까 그 전시회에 대한 예산이 지난 수년간 많이 좀 정체 혹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시 산업에 내려올 예산이 과거에는 한 80억 규모였는데요. 2016년도에는 54억, 그 다음에 50억 이래 내려와서 2020년도에는 45억, 그 다음에 올해는 작년과 똑같은 45억 규모입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있어서 추경을 지원받아서 아주 가뭄에 좋은 용처를 발견해서 활용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추경 60억을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80억 규모가 한 45억 정도로 줄어 있어서 이 산업으로서 전시 산업에 대한 지원은 절대 부족입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은 전시장은 2010년도 11개에서 2019년도 15개로 늘어났고 전시회는 479개에서 650개로 전시회가 이래 36% 이상 성장했는데 예산은 거꾸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부가 뭐 모르시는 건 아닐 테고 현실 속에서 예산을 그나마 잘 지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나 받는 업계에서는 절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지역 특화 전시회를 좀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그 좀 신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그 지역의 지방에 있는 그 전시장이나 전시회는 수도권에 비해서 인구나 이런 기업이 절대 열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산업, 예를 들면 경북에는 뭐 디지털 기기라든지 바이오 뷰티라든지 경남에는 기계 항공, 대구의 의료 헬스 기기 등 지역 특화된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역 특화 산업 전시회를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전시회 개최 지원 예산을 10억 정도 신설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그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을 활용한 마케팅과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회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그 기업 부담을 좀 줄여주고 전시회를 활성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한 40개 전시회를 추려가지고 그 전시회당 한 20개 정도의 회사, 그럼 800개사가 됩니다. 거기서 앞에 말씀하신 대로 한 개사에 한 250만 원 정도의 어떤 온라인 플랫폼 제작비가 든다면 전액이 아닌 한 50%.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도 한 1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온오프, 어떤 하이브리드나 융합 전시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예산 10억을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물론 코트라를 통한 이 항목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지원을 확대했으면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오프라인 전시 100% 시대는 이미 갔고 온오프의 하이브리드 형태로 융합 전시회가 올 게 거의 확실시되므로 거기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 세 가지 이외에 저희 진흥회는 운영자 입장에서 한 가지 아주 강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도 그 서비스에서 영진 회장 말씀하셨듯이 전시장을 닫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전시장을 닫는 거와 거의 동일한 효과는 제한을 둬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스퀘어 미터당 8명,
혹은 6명, 혹은 더 심하면 16명. 그게 1스퀘어미터당 제한을 두는 거죠. 아니, 죄송합니다. 그러면 16스퀘어미터당 1명, 8스퀘어미터당 1명, 이래 되면 아주 강한 제한이 들어와서 전시장에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제한이 됩니다. 그런 전시장을 열어도 닫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논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중시설의 위험인 건 사실이나, 앞에 여러분이 협단체장이 말씀하셨듯이, 전시장은 정말 이 방역에 철저하게 조심을 합니다. 음식점 주인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서 손님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산자부나 아니면 저 보건부에서 여러 논의가 있지만은 가장 맹점은 8스퀘어미터 혹은 6스퀘어미터, 4스퀘어미터당 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전시 주최 기업의 참가 기업의 인원수까지 그 헤드 카운트에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코엑스 전시장 A홀이 10,000스퀘어미터인데요. 그러면 6스퀘어미터당 1명이 들어오면은 한 1,50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A홀에 참가 기업이 300명이면은 300부스면은 부스당 2명에서 600명이 이미 차 있는 겁니다. 그 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나머지 손님이 들어올 수 있는 관람객은 6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전시를 하나마나 한 효과가 됩니다. 전시장을 닫은 거나 연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치명적으로 전시의 성패 혹은 전시의 흥행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그 참가 기업의 숫자는 뺀 나머지를 뭐 4스퀘어미터, 6스퀘어미터 하시더라도 그 결정은 절대 따르겠으나 참가 기업의 어떤 인원수는 좀 빼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참가 기업에 참가하는 그 기업의 그 종업원들을 안전하게 할 건가 하는 거는 출입구를 달리 한다든지 방역을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 인원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식당 주인이 확진자가 되지 않도록 하듯이 우리가 이제 관리할 게 더 철저한 관리를 하되 그러나 이 인원만 빼주신다면은 정부가 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8스퀘어미터다 하더라도 전시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을 열어달라는 말씀만큼 전시장 인원에 대한 제한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산적인 부분에서 그 지역 특화 전시에 우리 아까 국내 전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신설 지원이 필요하다.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에 개발업체 여러 가지 좀 비용 지원, 공교롭게도 두 개 다 약 10억씩이네요. 그 다음에 전시산업 진흥에 관련 예산이 자꾸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자꾸 전시업계 현실하고 좀 맞지 않는 그 스퀘어미터당 인원 제한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조금 좀 그 현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이 부분은 이미 정부나 그쪽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다음 우리 코트라 실장님. 예.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간 관계상 지금 그 우리 말씀해 주신 내용에 아주 단답 형식으로 코트라가 하는 업무와 코트라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건가에 대해서 단답형 형식으로 그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코트라가 온오프 연계해서 전시회를 좀 많이 개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공동주관 국내 전시회에 해외 바이어 유치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금융기기 전시회라든가 뭐 코리아 빌드 같은 전시회 이제 114개였고, 사실 그 최근에는 이제 뭐 키미스에 해외 바이어 240개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전시회가 그 국내 전시회만 머물지 않고 이제 국제 전시회를 발전하도록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단체 중심의 그 국내 전시회를 선정했습니다. 그 37회를 올해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는 우리 민간 주최사에서 개최하는 전시회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외 바이어를 온라인으로 유치해서 육성하도록 저희들이 측면 지원해 주는데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상설 전시관 많이 저희들 작년에 10개 했고 올해 이제 6개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는데요. 예산 규모는 한 18억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람하고 경영 전람 몇 세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상설 전시관을 구축했는데 보다 우리 전시업계 전반에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전시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 코트라가 온라인 전시 플랫폼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시업계 모든 분들이 아무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고 B2B 특히 무역 전시에는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뭐 연중 오픈되어 있고 연중 그거에 대해서 사용 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으로 대외 개방형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우리 관련 업계하고 관련 우리 전시 주최자 협회 회장 회원사들을 모시고 이 사용 설명서라든가 이거에 대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와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 UFI 같은 데에서도 이제 자료를 보면 하반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 올해 130회 하고 있는데 연기됐다고 대부분이 연기됐지 취소된 전시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 저희들이 한 80%가 7월 이후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으로 있어서 많은 디자인이라든가 주최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저희들이 여기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국내 전시 서울 푸드 같은 경우는 올해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월 달에 했고, 운영 대행사는 설치가 됐지만 설치 디자인 주최자, 그런 장치, 이거는 곧 저희들이 입찰을 띄울 예정으로 있고요. 규모는 한 1,500개 부스고 4월 킨텍스 4월 다 쓸 예정으로 있으니까 그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우리 주최자 협회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또 이제 뭐 해외 한국 상품 종합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 작년에 한해 올해 2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3회를 개최해서 주최자 협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 번 더 확대해서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들 추진 중에 있고 5월에 공고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외 전시 장치업체 지원도 훨씬 더 강화를 해서 장치 단가도 인상을 했고요. 올해 선급급 확대 등 지원 내용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우리 윤 교수님께서 해외 전시 사업에 대한 와 국내 전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언밸런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 수는 오히려 작년에 19년도에 4,600개의 전시를 통해서 이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지난해에는 한 7,000개사로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도 제작해 드렸던가 이제 7,000개를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의 이제 해외 전시 사업이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고 수출을 더 지원해 주는 거고 이제 전시가 그거의 수단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전시업계 관련돼서 이제 뭐 크게 저희들이 하지를 못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전시업계도 같이 수출도 하지만 이제 전시업계도 같이 이제 동반 성장의 그런 개념의 입장에서 경영난 지원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들 필요하면 아까 교육 말씀도 많이 했는데 GES든 프리만이든 이런 전시 설계 디자이너 등도 초청을 해서 같이 디자인 협회하고 같이 공동 무료 설명회도 한다든가 저희들이 뭐 그런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시죠. 하반기에 정말 130회 정도 전시회 7월 이후에 많이 개최할 예정인데 거기에 또 많은 우리 서비스란 디자인 주최자 많이 인볼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에서 개최하는 종합전시회 한국상품 종합전 주최자 협회하고 같이 하신다니까 또 잘 입찰하셔가지고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 네, 경기도 외교통상과장 금철환입니다.
먼저 이런 전시 산업화 활성화 토론을 열어주신 국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김경만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킨텍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시로서는 G페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경기도 내 기업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 중소기업과 전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지원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킨텍스의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가동률이 지금 18%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9년 대비해서 한 44% 감소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행사 건수도 한 63% 감소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승훈 협회장님이나 이분들이 이제 주장했듯이 전시회가 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문제 등 여러 가지 제한에 따라서 전시회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방역 우수 사례로 해외 유수한 센터 협회라든지 국제 컨벤션 협회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방역 문제에서는 전시 협회 관계자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문제 없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중앙부처에서 중앙 방역대책본부라든지 거기서 제안을 좀 완화해 주실 수 있다면 전시회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전시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기도 내 업체에 좀 한정된 말씀이라서 전국적인 규모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선도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온오프라인 융합적인 전시회를 좀 많이 기획하고 있고요. 특히 화상 상담장 같은 거를 구청에서 중소기업들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컨벤션 인프라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유수한 온라인 커머스 B2B 업체들에 대한 입점 지원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마존이라든지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여기에 입점할 때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이제 전시회 관련해 가지고는 임대료 지원하고 홍보비, 바이오 유치비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영진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시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먼저냐, 인프라 구축이 먼저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것이지.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구축에다가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윤원주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컨벤션 킨텍스가 지금 세계 한 61위 정도 되고요. 아시아에서 4위권인데 지금 제3전 시장을 또 7만 스퀘어미터에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까지 저희가 완공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세계 한 25위권으로 저희가 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전시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시업계의 문제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에 이제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문체부 순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특히 앞서서 이야기하셨던 하반기에 또는 정부 공공기관 발주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그 다음에 국내 전시회 개최 지원하는 부분, 특히 지역 특화 전시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 관련해서 지금 또 우리 해외 전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 글로벌한 사정 때문에 못 나가는 사정이니까 이 부분이 혹시 국내에서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면 국내 전시에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연계해 가지고 해외 수출 바우처 부분을 해외로 한정돼 있는데 국내 전시회라든 이런 쪽에 개최할 때 지원해 준다면 업체들이 조금 참여하는데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나 언급이 많이 있었거든요. 또 온오프라인 연계해서 전시에 지원하는 방안,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주안점을 두고 정부가 각별하게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말씀하시죠. 아이 뭐 자주 뵙던 분들을 여기서 뵈니까 경기도에서도 나와주시고 중기부에도 나와주시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예. 작년에 어려웠는데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먼저 아까 전시장 운영자협회에서 구경문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치 상태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전시업계나 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뭐 또 의원님도 그렇고 많이 도와주셔서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뭐 특별고용 지원도 하고 긴급경영 안정점 중기부에 도와주셔서 거기다 업종도 포함시키고 또 아까 뭐 저 얘기하셨지만 설치업계 자격 요건 같은 거는 유예를 시켰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유학금도 환불하고 세제도 감면하고 뭐 저 지방세도 다 깎아주고 정말 추경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족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같이 합심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자꾸 잘한다 해주셔야 저희도 더 열심히 하지. 뭐 그렇습니다. 방치 상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섭섭했어요. 예. 솔직히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이승훈 회장이 말씀하신 게 전시업계 좀 요즘에는 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 좀 다행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계속 얘기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뭐 그 공공전시에 포함해서 전시회가 열려야 한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뭐 제도적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조금 더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저희는 너무 좋죠. 근데 전체적인 상황이 잘 아시지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뭐 그러고 있지만 그쪽 입장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이건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상주 인력 같은 경우는 엑지비터의 상주 인력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거의 협의가 끝나가요. 끝나갔고 추가적으로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1단계에서 아주 안정화 단계에 들었을 때 작년 7, 8월에 한 50명 미만으로 들었을 때처럼 뭐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여기 계신 분 전시장 운영자 협회에서 나와 계시고 경기도에서 나와 계신데 정말 중요한 게 그 전시장에서 그리고 담당 서울시나 경기도나 관련 지자체에서 우리가 책임지고 방역을 할 테니 지금처럼 작년에도 확진자가 없었지만 계속 그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 나갈 테니 전시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해줄 수 있게 해달라.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뭐 더 저도 너무 화가 나요. 예. 거기는 못 잡고 있는데 물론 뭐 그것만 놓고 유통시설을 전체를 다 제한할 수가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시장 제한은 너무 엄격하니 그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하고 운영자협회에서 뜻을 모아서 같이 좀 공동으로 전시장이 해주셔야 돼요. 전시자 협회, 주최자 협회 이런 데서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데고 여기 관리 책임은 전시장에서 주셔야 큰 회사에서 주셔야 그쪽에서도 설득력이 있다고요. 솔직히 지금 이쪽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고 하는데 그쪽 부분이 조금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립니다. 그렇고 공공전시 말씀 계속 하시는데 지금 정부 공식 입장이 모임을 자제해달라, 회의를 자제해달라 이런 상황입니다. 전시회를 열어달라고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죠.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뭐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방역 기준만 합리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쪽은 답변이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온라인 전시 쪽 말씀 많이 하셨는데 뭐 세부적으로는 코트라에서 김태 시장님이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고, 작년 원래 이제 국내 전시 예산이 해외 바이오 유치 쪽이고 다 수출에 관련된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해외 바이오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고, 온라인 쪽으로 해외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쪽은 다 풀어놨습니다. 풀어놨으니까 최대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물론 중요한 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예산을 늘려야 된다는 거죠.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많이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보셔야 될 게 굉장히 특이한 분야일 수 있어요. 산업에 정부 지원 영역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냐? 인력 양성, 기술개발, R&D, 시장 여건 조성, 뭐 R&D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개별 사업에 건별로 건 바이 건으로 지원하는 사업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어요. 자생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어려운 시기니까 여기서 힘을 모아서 지역 전시회, 뭐 물론 저도 찬성하고요. 당연히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협의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안목 가지고 보시면 자생력 있는 전시 업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정보들이죠. 업계에서 근데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뭐 그걸 자기가 내놓고 서로 같이 공유하자, 이게 어렵죠. 아이디어를 모아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그쪽에 인센티브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테니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십시오. 저희가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보를. 그렇죠? 그리고 뭐 정부 국내 전시회하고 해외 전시회하고 뭐 아까 바우처 말씀하신 게 있는데, 바우처가 지금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마 수행 기관이 5,000개가 넘죠. 만 개가 넘나? 뭐 굉장히 많은 수행 기관이 있고, 이게 전시회만 쓰는 게 잘 아시다시피 바우처를 주면 전시회만 써라 이게 아니거든요. 이 바우처를 주면 자기가 무역 수출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 안에서 경쟁을 해서 따가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업체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수출하는데 내가 통번역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만나는데 뭐 에디터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샘플 보는데 물류 비용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쓰는 거는 굉장히 쓰고 싶겠죠, 직접. 근데 과연 국내에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대상이 아니고, 국내에서 하는 거를 그걸 골라내서 수출 바우처를 수출이란 기본이 수출 바우처를 만들어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 고민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까지 그게 가능할지 이건 조금 정교하게 설계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뭐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좀 전시회가 잘 열릴 수 있도록 여건이 좀 조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간담회 하다 보면은 우리 김대일 과장님 자주 뵀어요.